네, 안녕하십니까. 전영일 소장입니다. 자, 요즘 그 국내외를 불문하고 국내외에서 지금 정치 이벤트가 꽤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를 좀 주목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. 그래서 정치 이벤트에 주목할 시점이라고 보고 그 건과 관련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자, 먼저 우리가 그 논문이라고 그러죠. 네. 그걸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니까 월요 논단이라고 해서 모 사이트에서 이런 건의 재료가 실렸어요. 내년 총선 앞둔 불꽃 튀는 정치권의 공천 전쟁. 뭐 잘 아실 겁니다. 얼마 전에 김무성 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좀 알력이 좀 있었죠.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지금 현재 주도권을 좀 쥐기 위한 싸움일 수도 있고요. 공천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는 그런 건이라고 봐야 되겠고요. 야당도 마찬가지죠. 뭐 야당도 지금 현재 이합 집산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죠. 일단 대선 모드로 넘어가면은 그런 것들이 좀 어렵겠지만 총선 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한 이합 집산이 나타날 수 있고 공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뭐 총선을 얼마 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정치권 이슈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에 우리가 관심을 좀 쏟을 수 있지 않겠는가. 네,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. 실제로 요즘 주가가 움직이고도 있고요. 네,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와 더불어서 또 다른 쪽 국내외 쪽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은 자, 여기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일단 그 올해 같은 경우는요, 아무것도 없습니다. 내년에 총선이 있고 내후년에 이제 대선이 있죠. 사실 2012년 같은 경우는 같이 했어요. 총선하고 대선을 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들이 엄청난 시세를 냈습니다. 근데 이번에는 조금 그 떨어져 있어서 영향력이 덜한 것 같지만 총선 다음에 또 대선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이슈주들이 좀 단기적으로라기보다는 좀 길게 볼 때 시세를 낼 개연성들이 좀 있는 거죠. 그리고 10월 달에 또 10월 말경에 재보선이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볼 때 우리가 충분히 지금 현재로서는 이슈화될 개연성이 좀 정치권 테마주들이 있다. 네,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. 네. 자, 하반기 재보궐선거를 좀 보시면 이제 10월 28일이죠. 먼저 여기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보면은 기초단체장 하나 정도예요.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광역 및 기초의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.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이런 정치 이슈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그 모멘텀을 준다. 그런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. 이렇게 봐야 되겠죠. 네. 그런 측면에서 하반기 재보궐선거도 조만간 도래하기 때문에 정치권 이슈주들이 득세를 할 수 있다. 예,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. 예. 자, 20대 이제 총선입니다, 여러분들. 20대 총선이죠. 네, 내년도 4월 13일이에요. 그러면 지금 한 6개월여밖에 안 남았습니다. 그렇다면은 총선을 앞두고 이합 집산을 할 수 있는 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치 테마주들은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이죠. 여기에 나와 있는 대표들 말고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인사들이 있죠. 네, 그런 인사들을 더 주목해 봐야 되지 않느냐. 항상 그렇습니다. 이 이슈주들이 움직일 때는 새로운 쪽, 젊은 테마 이런 쪽으로 움직이기 마련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러한 인물보다는 새로운 인물을 우리가 좀 찾아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국내 쪽에서는 이게 이슈입니다. 그리고 해외 쪽으로 본다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18기 5중 전회권이 있죠. 뭐 이건 뭐 선거는 아닙니다. 선거는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중장기 경제 정책 방향이 나타나겠죠, 당연히.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신창 타이라든가 또는 구조 조정이라든가 성장 방식의 전환이라든가 뭐 샤오캉 사회 건설이라든가 이런 건의 이슈가 나오리라고 보여집니다. 그러나 사실 뭐 재탕삼탕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좀 부여하기가 좀 어렵고요. 단기적인 움직임보다는 중장기적인 경제 이슈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거예요. 그러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겠지만은 중국 소비주라든가 이런 쪽들은 역시 한 번 또 움직일 수 있고
뭐 철도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들은 10월 28일 전에 좀 움직일 개연성이 있는 그러한 정치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중국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. 또 한 가지 있죠. 뭐 포르투갈 건이 있습니다. 출구조사가 오늘 이제 벌어졌는데 여당이 다시 재집권하죠. 여당이 재집권합니다. 여기에 그래프 보시면은 사실은 이제 사회당, 야당 쪽 지지율이 높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여당 쪽이 득세를 해서 이 포르투갈 선거권은 시장에 부담을 안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. 다만 절대적인 득표수는 아니기 때문에 알력은 좀 앞으로도 발생할 수는 있겠죠. 하지만 지금 현재 포르투갈 선거는 그냥 종이 호랑이로 지나간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그리고 이제 내년에 또 미국 대선이 있죠. 대선이 있습니다만은 그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취급을 하지 않겠고요. 그래서 한국 내에서 대선 주자 여론조사 건에 자료가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. 여러 여론조사 기관이 있지만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관을 보니까 반기문 씨가 1위죠. 1위입니다. 뭐 임기가 내년 말까지입니다. 유엔 총장 임기가. 그렇기 때문에 내후년 대선에는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적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인물 아닙니까? 지금 정당 대표도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쪽에 더 주가 움직임이 요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 뭐 과거에 김무성 대표주나 뭐 박원순 시장 또는 문재인 대표 쪽의 테마보다는 새로운 쪽 그러니까 반기문 씨나 또는 이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뭐 천정배 신당이라든가 이런 쪽들을 더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니냐. 그리고 뭐 토사구 팬격이 된 뭐 유승민 테마주라든가 이런 쪽들 또 정당 복귀를 꿈꾸고 있는 오세훈 씨라든가 이런 쪽 관련주들이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는가. 시장은 항상 새로운 걸 찾거든요. 젊은 인물을 찾기 때문에 이런 쪽에 더 주목해 보는 게 좋겠다.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우리가 이렇게 그 선거 테마주에 좀 관심을 갖는 이유는 2012년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죠. 안랩 주가 같은 경우가 총선과 대선이 물론 같은 해에 실시해서 그렇지만은 이런 식으로 뭐 한 거의 1000% 정도 급등 시세를 했죠. 그것도 뭐 1개월만 시세를 낸 게 아니고 몇 개월에 걸쳐서 시세를 냈단 말이에요. 이번에도 총선 그 다음 해가 대선이기 때문에 연속성이 좀 있을 개연성이 있다. 그러나 이번에 또 안랩이 이렇게 뛴다.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런 정도로 그 선거 관련주들은 시세가 크다. 이런 것들을 제가 함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총선 테마주들을 간단히 이제 살펴보면은요. 자, 지금 뭐 반기문주, 천정배주 있죠? 새로운 인물들이죠. 새로운 인물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쪽 종목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게 낫지 않겠나. 그렇게 보고요. 대장주만을 하는 게 좋죠. 뭐 대장주가 어떤 건가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펼쳐지고 있는 주가 양상이나 거래량 터지는 걸 보면은 아실 수 있어요. 구체적으로 제가 종목은 언급은 안 드리겠습니다.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드리겠고요. 자, 그 다음으로 이제 뭐 김무성 관련주들 있죠. 약간은 이제 좀 친박계 그 비박계죠. 비박계 쪽은 조금은 지금 현재는 좀 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너무 크게 비중을 둬서는 아직은 좀 안 될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. 자, 그 다음 보면은 문재인 관련주죠. 문재인 대표 관련주들. 역시 좀 약하다는 느낌을 지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과거의 문재인 관련주하고 지금 관련주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박원순 테마주들이죠. 역시 이제 좀 신선감은 많이 떨어져요. 여론조사에서 한 2위 정도는 하고 2, 3위 정도는 하고 있지만 신선감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. 자, 그리고 안철수 관련주 역시 신선감 떨어지죠. 하지만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은 좀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. 예. 그리고 볼 수 있는 것이 뭐 오세훈 씨 뭐 정치 복귀 테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제가 볼 때는 신선함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유승민 관련주
역시 총선 대선 관련해서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테마가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대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우리가 책 포인트를 좀 보면은 역시 총선 관련주들 총선 대선의 연속성이 이번엔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. 그리고 시장이 크게 튀어 올라갈 때는 이런 테마주들은 안 되죠. 그러나 약세장이나 횡보장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.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잘 아시지만 제한적 금액만을 투자해야 된다는 건 상식이고요. 예. 항상 소문에 나왔을 때 그때 사고 결국 나중에 뉴스에 파는 거고 테마 연속성, 재료가 계속 연속될 가능성이 있는가 체크하시고요. 대장주만 접근해야 됩니다. 역시. 그렇죠? 네, 대장주. 그리고 되게 이런 것들은 이제 되게 크게 길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3파동까지 완성이 되는 걸 보고 그때 털고 나가도 되지 않겠느냐.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. 예, 많이 관심 기울여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